여러분 길거리에서 폐지술에 끄시는 어르신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미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2030년생 기준으로 노후에 폐지 줍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할 확률 통계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늘은 감성팔이 아니라 팩트와 숫자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노후 잔혹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현실부터 볼게요. 2025년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 약 37%입니다. OECD 평균이 14%인데 우리는 거의 3배 수준이죠.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 1등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70에서 80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30대는 어떨까요? 더 나아질까요? 안타깝게도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왜 우리 세대가 더 위험한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국민연금 고갈 시점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얘기죠? 정부 공식 발표로는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납니다. 지금 30대가 70대 될 때예요. 연금 받을 나이 되니까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개혁안이 나오겠죠. 하지만 방향은 뻔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024년 논의된 개혁안, 보험료율 9%에서 13%로 올리고 수령액은 40%에서 35%로 낮추는 안이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데 그나마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 퇴직금과 퇴직연금 문제입니다. 이것도 심각해요. 한국 직장인 평균 근속 연수 약 6년입니다. 20년, 30년 다니는 건 이제 옛날 얘기죠. 짧게 다니면 퇴직금도 적고 연금으로 쌓이는 금액도 적습니다. 노후 준비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게다가 조기 퇴직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50대 초반이면 나가는 분위기죠. 실제 통계청 자료 보면 55세 이상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일찍 나가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공백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이 10년을 버틸 저축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집값과 전세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70에서 80대는 집 한 채 있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월세 받거나 팔아서 생활비 쓰거나. 하지만 지금 30대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평생 빚 안고 가는 구조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넘어갑니다. 중위소득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돼요. 전세 사기도 계속 터지고 월세 전환율도 높아지고 청년들은 주거비에 짓눌려 있습니다. 노후에 집 팔아서 생활비 쓴다는 계획 자체가 우리 세대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유, 의료비 폭증입니다.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약 500만 원 넘게 씁니다. 나이 들수록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 같은 만성질환 걸릴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죠. 건강보험 적자는 계속 커지고 본인 부담금 비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4대 중증 질환 외에는 본인 부담금이 상당한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노후에 아프면 돈이 물새듯 나갑니다. 저축 다 까먹는 거 순식간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 자녀 부양 기대 불가입니다. 옛날과 완전히 다른 구조죠. 과거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출산율 0.7명 시대입니다.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부모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요. 오히려 30대 자녀들이 결혼자금, 주택자금으로 부모 재산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에 자녀 손 벌릴 수도 없고 도와줄 여력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홀로 버텨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해요. 2024년 기준 체감 물가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식료품, 외식비는 더 빠르게 오르죠.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30년 뒤엔 300만 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연금 받아도 그 돈의 구매력은 지금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 개인 문제로 넘어갈게요. 더 무서운 게 여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 저축률 감소입니다. 우리 세대는 돈을 못 모아요. 통계청 자료 보면 30대 평균 저축률 10% 안팎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으면 저축은 30만 원밖에 못 한다는 거죠. 이걸로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요? 전세금 대출 이제 생활비 교육비 빠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년 30년 모아봐야 1억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로 30년 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이유, 고용 불안정입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죠. 프리랜서 계약직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늘어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요. 한 달 벌고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연금 납부도 중간에 끊기고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홉 번째 이유, 부채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한국 가계부채가 1800조 원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죠. 30에서 40대가 대출의 주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빚 갚느라 저축 못하고 이자 내느라 돈 다 나가고 원금 상환은 언제 할지 모르겠고 노후까지 빚 끌고 가면 연금 받아도 이자 내기 바쁩니다. 실질 소득은 거의 없는 거죠. 열 번째 이유, 금융 문맹률입니다. 이건 교육 문제예요. 대부분 학교에서 투자나 재테크 외우지 않습니다. 어른 돼서 혼자 알아서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사기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날리거나 아예 손 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 개념도 모르고 인플레이션도 모르고
보험 연금 차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식 없이 노후 준비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빈곤으로 직행이죠. 이제 핵심 질문 들어갑니다. 대체 얼마나 있어야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최소 생계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50만 원, 부부 가구 월 2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수준입니다.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죠. 나머지는 어디서 채울 건가요? 개인 저축이나 퇴직금인데 그게 없으면 끝입니다. 30년 살려면 최소 5억 이상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 고려하면 10억도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30대가 10억 모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1억도 못 모아요. 이게 우리 세대 현실입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고용률, 한국이 OECD 최상위권입니다. 일 안 하면 굶으니까요. 택배 배달 경비 청소, 폐지 줍기까지 노인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70대가 그러니까 우리 30대도 똑같이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제 통계로 정리해 볼게요. 2030년생 기준으로 노후 빈곤 확률 계산해보면 국민연금 부족 50%, 저축 부족 60%, 부채 보유 40%, 이 세 가지만 겹쳐도 노후 빈곤 가능성은 70% 이상 올라갑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 7명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 겪습니다. 폐지 줍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더 무서운 건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구조가 이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로 부양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세금은 올라가고 복지는 줄어들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만 커집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세요. 적어도 최소한은 받습니다. 안 내면 나중에 후회해요. 둘째, 개인연금, IRP 같은 거 세제 혜택 받으면서 시작하세요. 조금이라도 쌓아야 합니다. 셋째, 부채 최소화하세요. 빚은 노후의 적입니다. 이자만 내다 인생 끝나요. 넷째, 건강관리 철저히 하세요. 아프면 돈이 엄청 나갑니다. 젊을 때 몸 챙기는 게 저축입니다. 다섯째, 금융 공부하세요. 유튜브든 책이든 강의든 기본 개념은 알고 살아야 해요. 여섯째, 부업이나 N잡 고민하세요.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한쪽 끊겨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일곱째, 소비 습관 점검하세요. 플렉스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만 쓰세요. 여덟째, 부동산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무리해서 집 사는 것보다 유동성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홉째, 정부 지원제도 챙기세요. 청년 지원금, 주택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열째, 커뮤니티 만드세요. 혼자 늙으면 더 힘듭니다. 관계 자산도 노후 준비해요. 물론 이걸 다 해도 확답은 못 드립니다. 구조가 이미 망가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대비하는 게 낫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줄일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실 직시하세요.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노후가 더 힘들 겁니다. 이건 개인 탓이 아닙니다. 시스템과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움직여야 해요. 폐지 줍는 노후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10명 중 7명은 경제적 어려움 겪습니다. 그 7명 안에 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국민연금 고갈 퇴직금 부족, 집값 폭등, 의료비 증가, 자녀 부양 불가 물가 상승, 저축률 하락 고용 불안, 부채 문제 금융 문맹, 이 10가지가 우리를 노후 빈곤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대안은 개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정부나 시스템은 기대 접으세요. 연금저축, 건강부채관리, 금융지식 수입 다각화, 소비 절제 관계 형성, 이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정말 폐지 줍습니다. 우리 세대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무섭지만 현실입니다. 받아들이고 대비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